권박사 지구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에는 중부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인 나우루 공화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우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유튜브 영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우루의 포퓰리즘, 나우루 정부가 무상복지 정책 너무나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포퓰리즘 그리고 나우루에서 말하는 포퓰리즘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우루가 오랜 기간 동안 중부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과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우루는 적도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밑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적도 근처에는 바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도 무풍지대라고 그럽니다. 나우루의 길이는 한 5.5km, 그리고 폭은 약 4km, 그래서 면적이 약 21평방킬로미터로서 아주 작은 나라이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비행장은 활주로를 마땅히 건설할 만한 땅이 부족해가지고 나우루의 비행장에서는 비행기를 세워두는 주기장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데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는 차들이 못 다니게 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나우루를 1981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0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 특별한 일거리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에서 회사를 했는데, 솔로몬 군도에서 서울에 올 때 항공권이 제일 싼 것이 에어나우루, 나우루 항공사에서 발급하는 항공권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군도의 호니아라로부터 서울에 올 때 호주를 통해서 오든가 아니면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또 피지 이런 데를 통해서 오면은 당시 왕복 항공권 가격이 약 1,500달러에서 2,000달러였는데 나우루 항공사를 통해서 솔로몬 군도의 호니아라에서 나우루를 거쳐서 그다음에 괌, 사이판 이런 데를 거쳐서 서울에 오면은 왕복 항공권이 미화 500불로서 다른 항공사 가격보다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우루 항공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중에 나우루를 여러 번 들리게 된 것입니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약 미화 1,500달러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나우루는 이미 그때 미화 2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라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그만 섬나라인데도 당시 나우루 항공사는 보잉 737이 4대, 보잉 727이 2대, 합계 6대씩이나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나우루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 군도, 그리고 동쪽으로는 기리바시, 그리고 서쪽으로는 괌, 사이판, 또 멀리 뉴질랜드까지 비행기 6대가 운행을 했는데, 그러므로 중부 태평양에 있는 그 가난한 나라들 주민들에게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보면 이 중부 태평양 나라의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승객 수가 승무원 수보다 적은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솔로몬 군도에 에어나우루를 타고 갈 때는 대만의 타이페이 공항이나 또 일본의 가고시마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이 출발하는 비행기들이 도중에 마닐라, 사이판, 괌을 통해서 나우루로 가는데 괌까지 갈 때는 그래도 승객이 좀 있습니다. 승객이 있어도 좌석의 한 3분의 1? 그 정도를 채우고 가는데 괌섬에서 나우루로 갈 때는 승객이 4명, 3명 그 정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어나우루 항공사는 당시에 승객이 너무 없을 때는 괌까지만 운행을 하고 괌에서는 승객들을 전부 다 내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비행편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편 취소해서 타고 간 승객들에게 호텔 비용을 지불해 주더라도 비행기 운행하는 것보다 싸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취소한 다음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보통
괌에서 나우루 가는 게 2편 정도 운행했는데 승객이 좀 더 모이기를 기다리다가 그래도 한 승객이 한 7,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후에 나우루로 비행을 했습니다. 그때 즉 1980년대 초에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괌에 가려면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나우루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괌에서 이렇게 취소될 경우에는 에어나우루 항공사가 승객들의 미국 비자를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호텔에 투숙시키고 잠자는 거랑 먹는 거를 다 부담해 줬기 때문에 급한 일 없이 여행하다가 괌에서 취소가 될 경우에는 공짜 관광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솔로몬 군도에 올 때 이렇게 괌까지 와서 에어나우루가 비행편을 취소하는 바람에 3, 4일 동안 공짜로 괌 구경을 한 그런 직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괌을 한 10대 번 통과했는데도 비행편을 취소해줬으면 좋겠다 기대를 했는데 제가 갈 때는 한 번도 괌에서 취소된 적이 없었습니다. 좌우간 이 에어나우루는 이렇게 중부태평양에 못 사는 나라 국민들에게 아주 헐값으로 항공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서 자체 인공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부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외부 세계와 통신 연락망이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90년대부터 나우루의 그 자원인 인산이 거의 이제 거덜나기 시작해 갖고 국가 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비행기를 다 매각하고 한 대만 운영하였습니다. 요즘은 그때보다도 더 상황이 나빠져서 나우루를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섬에는 오래전부터 새들의 배설물이 누적되어서 이것이 인산 비료의 원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07년부터 이곳에 있는 인산을 채굴하는 작업이 시작되어서 여러 나라에 수출을 했습니다. 이제 현지 모습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우루의 국제공항입니다. 이 비행장에는 뜨고 내리는 비행기가 많지 않습니다.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일주일에 비행기가 한 10번 정도 뜨고 내리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가 올 때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비행장인데요, 맑은 날씨에 찍었습니다. 나우루의 중심가입니다. 1990년대 나우루의 인구는 약 11,000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나우루 원주민은 7,000명이고 나머지 4,000명은 중국, 필리핀, 키리바시 그리고 투발루 등지에서 온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나우루에서 일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의 중국 식당보다 음식량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우루 사람들은 이 놀고 먹는 것을 좋아해서 엄청나게 몸이 뚱뚱합니다. 그래서 모두 대식가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중국 식당에 가서 국과 그리고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온 국을 보니까 한 5인분이 됩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종업원을 불러다가 내가 1인분 국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 먹을 수 있는 국을 줬냐고 하니까 1인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나온 볶음밥도 한 5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볶음밥의 절반도 못 먹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대식가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집에 가서 이렇게 볶음밥을 남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우루 정부는 나우루 정부와 그리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많은 양을 나우루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였습니다. 1990년대 나우루 조달청의 책임자는 오펜하이머 씨였습니다. 이분은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 박사의 먼 친척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분과 사업차 여러 번 통화를 하였던 것이 기억납니다.